오, 비행기다, 비행기. 오늘 김포 고촌이라는 곳을 갈 건데요. 김포 고촌이라는 곳이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에요. 김포는 여러 번 가봤는데 이 단지를 제가 막 눈여겨봤던 건 아닌데 이 고촌이라는 지역은 제가 꽤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관심만 있고 막상 가보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고가 난 김에 직접 봐야겠다. 갑자기 청해 공고가 뜨는 바람에 촬영을 하려고 운동을 좀 서둘러 나왔어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왕십리고 왕십리에서 고촌까지 한 40분 정도만 가는 것 같아요. 시야에 걸리면 훨씬 더 오래 걸릴 테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서둘러 러닝을 하고 가보려고 해요. 제가 달릴 코스는 응봉역에서 한남대교까지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한 7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원래는 막히는 구간에서 할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여유있게 가려고 했는데 40분이 안 걸리는 시간 만에 도착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지금 살짝 당황스러운데 지금 여기 분양가가 7억이에요. 전용 84 기준으로. 옛날에 김포의 분양가 7억이라고 그러면은 와 미쳤다고 할 텐데 지금 서울 지역은 분양가가 대부분 10억이 넘잖아요. 전용 84 기준으로. 특히나 최근에 나왔던 단지들이 다 고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 대비해서는 분양가가 싸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요즘 분양가 6억이라고 그러면은 괜찮네 6억 또 나올까 그런 생각 하거든요. 경기는 안 좋은데 집값만 오르니까 이게 진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맞나 싶은 불안감도 있고. 이 선글라스 좀 올드하죠. 신혼여행 가는 공항에서 산 선글라스예요. 얼마 전에 제가 좀 뒤적뒤적 거리다 찾았거든요. 뭔가 추억이 묻어있는 것 같아서 오늘 쓰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김포 한강신도시 초입이거든요. 양 옆에가 다 한강입니다. 고촌이 생각보다는 많이 가깝네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가까워요. 고촌역이라고 하는 곳이 김포 골드라인이에요. 김포 골드라인이 설계 미스 혹은 예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김포에 살아서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출퇴근길이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그 이상으로 증량도 못한대요. 차를 또 붙여서 더 많은 사람을 같은 시간 내에 수송하는 걸 증량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가 봐요. 고촌역에 가까운 게 뭐가 메리트가 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단지에서는 거리가 좀 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철역이 있고 없고를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해요. 서울 경기 지역에는 어쨌든 역 주변이라고 하면 최소한 소외 지역은 안 되거든요. 요즘은 그런 지역이 많이 없기는 한데 전철역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전철역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생활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거든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집값이 안 올라요. 오, 여기 다 왔네. 여기에요, 여기. 아, 여기가 제가 봤던 그 상업지구인가 보네요. 아침이라서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긴 했습니다. 저녁에는 그래도 꽤 북적북적할 것 같네요. 오, 뭐야, 고촌 센트럴자의 견본주택이 여기네. 모델하우스를 고촌역 근처로 만들었네. 지금 저희가 본 곳이 역 주변의 중심상업지구인 것 같고요. 이 오른쪽이 오룡마을 하나 아파트, 꿈의그린이라고 써있는 이 아파트. 저는 신도시 같은 지역이다 이런 댓글이 많아가지고 이 일대가 신도시 같은 느낌인가 싶었는데 가는 길하고 청약 예정지하고의 분위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고촌역에서 청약 예정지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연식도 좀 있어 보였고 생활권이 정착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지 오래돼서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었고요. 청약 예정지 인근에 있는 2개 단지, 그러니까 총 3개 단지죠. 이 3개 단지들은 신도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미 다 세팅이 된 와, 이 중요한 순간에 배터리가 나가네. 다 왔습니다. 여기가 단지 예정지예요. 여기가 24년 6월에 입주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올라왔네요. 24년 6월에 입주면 지금 좀 거의 다 올라왔었어야 되겠네요. 여기 비행기 소음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오, 비행기다, 비행기.
비행기가 확실히 가깝게 있긴 하네요. 아까 저도 차 안에 있을 때 이 비행기를 육안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거든요, 소리가 나는지. 비행기 육안으로 확인하고 소리가 나는구나 싶었는데 문을 닫으면은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여름에 문 열고 시원하게 자연풍을 맞이하는데 비행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힘들 수 있지만, 사람이 또 적응의 동물이라 적응하면은,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지나간다. 보이질 않네. 커피 한잔 하면서 얼마나 자주 비행기가 오고 가는지 경험해 볼게요. 물론 제대로 하려면은 살아야겠죠. 만약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야외에서 커피 한잔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썰렁하네요.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4학원밖에 없어요. 학교 끝나면 아이들이 은어 때처럼 여기로 몰려들겠어요. 여기도 학원이 엄청 많네. 다 학원이네. 애들은 학원 많이 다니네요. 와, 학원. 수험에 야외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좀 앉아볼까요? 너무 추워. 시각이 10시 17분이고요. 너무 추워서 한 30분 있다. 여기 엄청 시끄럽네요. 그냥 기다리기 심심하니까 이 일대 가격이나 한번 알아보죠. 지금 제가 있는 데가 이 빨간 점이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분양가가 7억 5천 정도로 되어 있죠. 1297세대고 2024년 6월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댓글이 엄청 많아요. 1000개가 넘어요, 댓글이. 비행기 이렇게 가깝다고. 이렇게 가깝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비행기가 좀 크게 보이고, 제가 지금 이쪽에 앉아 있잖아요. 이쪽은 조금 작게 보입니다. 이 가격을 비교할 때 쉽게 보시는 방법이 평당 가격으로 놓고요. 조건이 비슷한 단지들을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필터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물론 필터가 나오고, 같은 평형으로 해야 되니까 30평대. 근데 얘는 30평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올려서 32평부터 검색을 할 수 있게. 그러면 뜨죠. 33평, 2200만원 평당. 옆에는 1800만원, 1600만원, 여기도 1600만원, 1700만원.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한 대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찍은 거 있으니까 6주년 차를 하면 됩니다. 6주년 차를 10년 이내로. 바로 옆에 있는 곳들보다 평당 한 400 정도가 높은 거죠. 옆에 가격 추이를 한번 볼게요. 캐슬앤 파밀리 에스테이트 2단지 주 4년 차고 1800세대입니다. 엄청 크네. 최고가 8억이었네요. 이게 21년 8월이었고 많이 떨어졌네. 쭉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다시 6억 정도로 상승세라고 봐도 되나? 어쨌든 예전의 명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옆에 단지에서도 이번 청약단지의 가격에 되게 관심이 높군요.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가격만 놓고 보면은 시세대로 혹은 시세보다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 기준점을 뭐로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캐슬앤 파밀리아 시티로 잡는다. 여기에서 최고가로 잡으면은 8억이잖아요. 그냥 오를 수도 있을 가능성까지 반영된 가격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가 살기 좋다는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이 동네 사람들이 남기시는 댓글이겠지만, 제가 봐도 그냥 지도상으로 봤을 때하고 현장에 왔을 때의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현장에 왔을 때의 느낌이 조금 더 아늑하다고 해야 되나? 신도시 느낌이 나요. 이런 데 와서 단지가 3개밖에 안 되는데 왜 신도시 느낌이 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1단지가 2200세대고 2단지가 1800세대, 그러니까 2개 단지 합치면 4000세대잖아요. 여기도 1200세대, 그럼 한 5000세대 되니까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400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같은 단지가 10개가 들어있는 거죠, 이 공간에. 5000세대면 3명만 잡아도 15,000명은 되니까 이쪽만의 생활권으로 자리 잡고, 그리고 느낌도 많이 다른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비행기 길 확인하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가 김포국제공항이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저희가 있는 거고. 오, 이거 뜬다. 오, 비행기 날아가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 이륙하고 있습니다. 오, 지나가고 있어.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앱을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 항로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곡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여기서 마곡까지는 차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10시 48분이고 출근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막히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좀 가늠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차로 이동해 볼게요.
자차로 마곡이나 DMC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출퇴근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마곡까지 12분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막히는데 이 정도 거리면은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을 것 같진 않거든요. 김포공항이 가깝긴 가깝네요. 하긴 비행기가 그렇게 낮긴 하는데 김포공항이 멀리가 없죠. 아니면 김포공항도 안에가 내부가 되게 누릴 것들이 많잖아요. 김포공항 내에 그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겠네요. 여기 쭉 직진하면 송정역이 나옵니다. 흔히 마곡이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그런 풍경이 있잖아요. 그 풍경들이 요 라인인 거죠. 날씨가 맑네요. 오늘 우박이랑 이런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입니다. 단지들이 엠벨리고요. 마곡이라고 불리는 업무지구는 지금 공사 중인데 보이시죠? 쭉 다 있습니다. 사이언스 파크도 있고, 여기는 지금 강서구청 아마 짓는 자리일 거예요. 이쪽 일대에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처음 가본 곳이다 보니까 되게 즐거웠고 신기했습니다. 확실히 지도로 보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단지가 좋다 나쁘다, 여기를 하면은 청약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런 건 제가 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제 말을 믿으셔도 안 되고, 다만 마곡이나 DMC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서울 집값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분위기는 좋은 동네인 것 같으니 실거주로서는 저는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 단지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보셨다면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가 저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악플은 사양하고요.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